검찰 포토라인을 쓰게 됩니다. 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장 소장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집권 여당 그리고 집권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정치 보복 탄압을 받고 있어요. 전 예.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항변을 하겠죠. 그것은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긴 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사법 절차가 들어갔을 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일단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증언만 갖고 야당 당대표를 소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정황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공문, 그 다음에 물증, 그리고 관련자의 증언, 진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이자 야당 당대표인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거지 네. 함부로 조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에 자신 있어 하는 검찰의 분위기를 읽어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냥 원론적인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해명, 소명 잘하고 오겠습니다. 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기업 후원금 모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구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두산건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3자 뇌물 혐의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K스포츠 출신 미르재단에 이른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이른바 경제공동체라고 불릴 만큼 아버지 최태민 목사 때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관여됐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사익을 취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하는 점들이 인정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이익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 예를 들면 성남FC가 이재명 뭐 대표 성남시장 건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남 일화를 억지로 사실 떠안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경남FC나 대구, 인천, 강원FC 그럼 기업들한테 후원금 받으면 그럼 다 그러면은 정치적 이득을 얻고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정치한 논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 내린 거 뒤집고 기소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디까지 유죄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뭐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는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어떤 지자체장이나 어떤 뭐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업한테 특혜주고 난 다음에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만 따지면은 제3자 뇌물 부정한 청탁 이런 것들이 아마 부지기수로 걸려 나올걸요. 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직권남용 혐의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될 때 이게 유죄 판결도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까지 다 기소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럴 때 과연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내릴 건지 아주 협의의 정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법에만 뭐 법적 적용 받을 때 법적 처벌만 안 받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하고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기관장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려고 온갖 수단들 다 동원했어요. 감사원 동원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아마 직권남용으로 걸기 시작하고 이것도 또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이거 법 적용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권력 가지고 있을 때 내 칼은 검찰은 내 맘대로 휘두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정치도 망가지고요. 검찰도 망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기관도 다 망가지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 스포츠단 후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가성 있게 받으면 안 돼요. 용도 변경 해줄 테니까 후원금 준대. 후원금 내면은 용도 변경 해줄게. 이런 식의 거래는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그거랑 다른 거상은 좀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했던 K스포츠재단 최소원 씨 얘기하셨는데, 최소원 씨가 거기 뭐 재단 이사장이었습니까? 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공동체로 해서 처벌했잖아요.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질적인 구단주가 정진상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너무 관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하세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너무 좀 관대하게 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처음 소환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허술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예. 민주당은 어떻게 단일 대우를 유지할지, 네. 검찰은 과연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할지 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예. 뭐 유죄 판결 다 내리셨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는 이미 다 아니에요. 청탁받고 뭐. 전부 후원금 낸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두 가지는 별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보시죠. 재판부가 네.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검찰이 바라보면 어찌됐든 그 두 가지를 엮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는 거, 피의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유죄 판단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단주. 그 실질적인 구단주가 정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뭐가요? 성남FC 아니, 그 지금도 당시에 정진상이 그랬다라는 갖고 거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구단 임명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한테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을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고 예를 결제 들면- 받았다고. 아, 그럼요. 했잖아요. 네, 그건 좀 당연한 다른 거 사안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그래서 성남FC 성남시의 산하에 있는 건데. 그게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그게 한 어떻게 정진상. 실질적인 구단주예요? 아니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그 얘기는 증언했다라는 지금 뭐 거죠.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제 여기까지만. 라인인 거죠. 예. 그냥.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받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 또 여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